NCS 기반 건강보험 심사평가사 제9강입니다. 이번 시간은 의료급여제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제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맨 첫 번째 강의를 할 때 여러분하고 사회복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의료급여제도는 사회복지제도 중의 하나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생활 능력이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그다음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들한테 이제 다른 문제도 다른 그 공공부조에서 복지 서비스에서 제공을 하지만 의료 같은 경우에는 의료급여제도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국민의 이런 어려운 국민들의 질병이라든지 부상이라든지 출산이라든지 뭐 그 이런 것들을 국가가 보장하는 이러한 이제 돈을 낸 사람들이 가진 그 재원을 가지고 능력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기 때문에 공공부조 이렇게 서로 돕는다는 의미의 공공부조 제도로서 사회복지 정책의 하나로서 의료급여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수급자 자격을, 그러니까 의료급여제도는 그러니까 의료급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수급자 자격은 연 1회 확정이 되고 장기 환자 관리 시에는 반드시 여러분이 이것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이분이 수급자였다가 수급자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 병원에 뭐 외래로 오시거나 입원을 하시거나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분이 현재 수급자 자격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를 여러분이 환자를 접수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뭐 수납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건강보험 청구를 할 때 특별히 더 이 부분들이 꼼꼼히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수급자 자격이 변동된 것이 미확인된 경우에는, 그쵸? 이 자격이 예를 들어서 수급자였다가 수급자가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심평원에다가 청구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3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진료비는 비급여 범위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수급자인데 뭐 누구하고 그 예를 들어서 뭐 싸워서 그 왔다거나 뭐 이런 것들까지를 국가가 전부 해주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질병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질병에 의한 거, 그 다음에 뭐 갑자기 길을 가다 넘어졌다든지 이런 부상, 이런 것들이지 뭐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은 비급여 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본인이 다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었죠. 여러 번 그 지난 강의에서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내가 원하는 대학병원을 턱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맨 처음에는 의원을 먼저 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가까운 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거기에서 우리가 안 되겠습니다라고 할 때 이제 여기서 이제 그 2차로 가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소견서를 써주면 그걸 갖고 2차 기간, 3차 기간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혜택을 받기는 하지만 그 일반 건강보험 환자하고는 조금 차등이 되는 이런 서비스를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재정이 너무나 낭비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우리 병원에 왔을 때도 역시 요양진료비는 그 심평원에다 청구를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특별히 다른 경우 정액수가제를 우리나라가 거의 하고 있지 않은데 누구한테만 해당이 되느냐? 정신질환 환자들에게는 하루당 얼마 하는 정액수가제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1종과 2종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종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제 본인이 알아요. 내가 1종인지 2종인지. 왜냐하면 수급권자가 될 때 당신은 2종입니다. 1종입니다. 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 질환이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그다음에 중증 질환자, 그다음에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 그다음에
다른 법에 적용을 받는 사람, 이재민, 뭐 그러니까 옳은 일을 하다가 다친 사람, 의상자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의사자의 유족, 그 다음에 입양 아기,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 그 다음에 북한 이탈 주민, 5.18 민주화 관련 운동자, 그 다음에 노숙인, 그 다음에 행려 환자, 행려 병자라고도 많이 하죠. 이런 사람들이 일종 수급권자. 이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인데 이 사람들이 다 일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에 해당된 근로 무능력 가구나 뭐뭐뭐뭐뭐에 해당되는 사람만 일종 수급권을 따로 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종 수급권자라고 해서 이제 그 본인이 내는 돈이 달라요. 수급자에게 들어가는 혜택이. 그래서 일종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이종 수급권자가 되겠죠. 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의료급여 이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은 일반 환자하고는 조금 달리 의료급여 의뢰서가 있어야만 2차 기관으로 3차 기관으로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거나 아프면 제일 첫 번째로는 우리 근처에 있는 의원을 가야 돼요. 자, 이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의원 누가 지정해요? 시군구청장이 해요. 그리고 이제 응급의 경우에는 빼지만 여기서 외래로 진료를 받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안 되겠다. 2차 기관으로 가세요. 라고 하는 의뢰서를 의원에서 작성을 해주면 그것으로 병원급으로 갈 수 있고 병원급에서도 또 의뢰서를 작성을 해줄 경우에만 상급종합병원으로 갈 수 있어요. 상급종합병원에서 이분들이 정말로 전문적인 어떤 진료를 받는 내용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의료급여 환자들이 일반적으로 보통 뭐 예를 들어 가벼운 수술이라든지 이런 걸로 예를 들어 맹장이다 이러면 대학병원에 갈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료급여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공공부조로서 서비스를 제공받기는 하지만 이분들이 받는 서비스의 범위는 일반 건강보험 뭐 보험자나 피보험자가 갖는 이런 의료 서비스의 체계하고는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의료급여는 어떻게 이용하느냐? 자, 1차로 이 사람들이 어딜 가요? 의원을 가요. 보건기관, 보건의료원 이런 데도 가지만 제일 많이 가는 게 이제 의원을 가는데 의원에서 의뢰서를 써주면 병원으로 간다는 거죠. 여기에서도 또 의뢰서를 써주면 상급종합병원에 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중요한 어려운 수술을 했어요. 그러면 입원을 상급병 종합병원에서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회송서라는 걸 써주면 요거 2차 병원으로 다시 옮겨서 여기서 이제 조금 회복이 되면 2차 병원으로 옮겨서 여기에서 이제 회복을 하고 그다음에 2차에서 또 다시 회송서를 써주면 외래로 다니는 건 이분들이 애초에 다녔던 의원급으로 외래로 다니게 된다는 거죠. 이용 절차가 일반 환자들하고는 조금 다르죠. 자, 왜 이렇게 하느냐? 의료기관에 중복적으로 방문하고 약물 오남용을 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의료 수급권자 중에서 급여 상한일수 초과자는 선택적 의료 급여 기관을 지정해서 이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의원을 선택하느냐 하는 건 수급권자가 자주 이용하는 의원급 기관에 이 사람이 갈 수 있게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선택한 의료기관, 병원, 의원이죠. 의원 이외의 기관을 방문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여기 의원에서 발급한 의료급여 의뢰서가 있어야만 2차 병원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이 경우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 의료급여를 이용하는 이분들이 가져야 되는 절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근무하는 의원에 이런 환자들이 왔을 때는
수급자 이 사람이 1종인지 2종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뭐 병원급으로 가야 될 때는 반드시 의료급여 의뢰서를 우리 병원이 발부를 해서 2차 병원으로 보내야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별 가산율을 볼 텐데요. 의료급여 기관에서 종별 가산율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에서는 30%, 산재에서는 45%, 의료급여 환자는 22%뭐 이렇게,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이라 그러죠. 자보 환자 같은 경우에는 45% 종별 가산율이 가산점이 있습니다. 자, 종합병원, 치과대학 부속병원 같은 경우에는 의료급여 환자들 같은 경우 18% 행위 가산율이 적용이 되고요. 병원이나 치과병원 같은 경우 15%, 의원이나 치과의원 같은 경우 11%의 진료 행위 가산율을 이제 곱할 수 있는 거죠. 100분의 11입니다. 11%니까 100분의 11을 가산 점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병원들이 의료급여 환자들을 그렇게 솔직히 반가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수가가 조금 낮기 때문이지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는 의료급여 청구 심사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의료급여의 청구나 심사는 어디서 한다 그랬어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심평원으로 한다. 앞에서 나와서 우리 같이 알아봤죠? 자, 심평원은 이제 심평원으로 병원에서 청구를 하면 심평원은 의료급여 기관, 그러니까 의원 내지는 병원, 그다음 대학병원들이 되겠죠. 의료기관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 같이 이 결과를 알려주면, 그 다음에 그러면 지자체가 의료급여 기관에 이제 장애인 의료비를 지급하게 돼요. 수급권자는 누가 선정해요? 시군 구청장 명의로 수급권자는 1년에 한 번씩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인지라고 하는 것들을 1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환자가 우리 병원에 오는 경우에는 이분이 지금 급여 대상자인지를 꼭 정확하게 확인하고 나서 심평원에 청구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 봅니다. 자, 이들이 의료급여 기관을 이용할 때 본인 부담액이 일반적으로는 우리 정률제라 그랬잖아요. 그쵸? 거의 대부분 우리 국민은 정률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대상자들 의료급여 대상자들의 경우에는 여기 보면 정액제잖아요. 그쵸? 의원에서는 진료받으면 그냥 1,000원. 그 다음에 2차 병원에서는 외래 1,500원. 3차에서는 외래 2,000원, 약국에서는 500원, 뭐 패스티티 같은 거를 찍었을 때는 입원했을 때는 일반 환자들은 외래 수가를 그대로 적용받는데 이분들은 본인이 내지 않고 뭐 그다음 외래로 가서 이런 패스티티 같은 거 MRI를 찍었을 때는 5%만 내가 내고 이렇게 1종과 2종이 이렇게 달라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그 2종 같은 경우에는 1종보다 혜택이 조금 덜하죠. 그래서 외래는 1,000원, 그리고 2차 병원에서는 15%, 그러니까 정액제가 아니라 여기부터는 정률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3차에서도 15%, 약국에서는 500원, 그 다음에 뭐 그 패시티나 MRI 같은 경우에 입원했을 때는 10%를 내가 내고 그다음에 외래로 갔을 때는 15%를 내가 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의료급여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액제도 있고 정률제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사람들이 본인 부담액을 실제로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볼게요. 비급여에 해당하는 청구분 어떤 거 있었어요? 이분들이 그쵸 싸워서 왔거나 뭐 이런 경우, 그러니까
똑같이 다쳤을 때도 뭐 어디에서 떨어져서 다친 거는 질병으로 구분을 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가 아니고 누구랑 싸우다가 다쳐서 왔다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전액 본인 부담을 해야지 이 경우에도 그 서비스가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종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1차 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을 때 장애인 의료비에서 750원이 지급이 돼요. 지원이 되는 거예요. 750원. 그러면 750원을 제외한 거는 본인이 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1차 의료기관에서 입원을 했을 때와 2, 3차 의료기관에서 입원이나 외래 진료를 받았을 때 본인 부담금이 어떻게 돼요? 전액 장애인 의료비에서 지원이 돼요. 그러니까 외래로 갔을 때와 입원을 했을 때 외래에서는 본인 부담금이 일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본인이 입원을 했을 경우 이종 장애인이 입원을 했을 경우에는 외래나 입원이나 관계없이 전액 국가 의료비에서 본인 부담금을 지원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 모든 병원이 다 그런 것이 아니라 복지부에서 지정한 25개의 의료 급여 기관에 따라 거기에만 이분들이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제 행여 환자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행여 환자 보통 노숙자라고 우리 많이 얘기하지요. 노숙자라고. 자, 이분들은 의료급여법 3조 1항 9에 해당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네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만 행여 환자로 인정이 돼요. 일정한 주거가 없는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묵는 일정한 공간이 없는 사람. 그다음에 그들 중에도 자기 발로 병원에 온 게 아니라 경찰서나 소방사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날이 추운데 거의 뭐 얼어 죽을 것 같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아픈 것 같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병원에 이송된 사람. 그리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뭐 응급 환자라고 하는 것이 의사가 진단서로 확인이 된 사람. 그리고 또 신분증이나 신원조회를 통해서 이 사람을 부양 의무자가 없는 거 혹은 부양 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도 부양 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없는 사람 혹은 부양을 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이 네 가지가 모두 충족이 되는 경우에만 행여 환자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행여 환자는 무조건 길에서 아픈 사람 다 행여 환자가 아니라 그 노숙자 중에서 경찰관이나 소방서 이런 사람들이 응급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병원에 데리고 온 사람인데 이분들을 조회를 해보니까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는 있는데 부양을 뭐 아예 할 생각이 없거나 혹은 부양 능력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만 이 사람들만 그러니까 죄송해요. 행여 환자로 인정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대지급 업무에 대해서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대지급 업무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왔는데 내고 나갈 돈이 없을 경우도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이제 이종 수급권자들이 이제 대지급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신청하는 거예요. 어떻게? 병원비가 10만 원 이상 나왔는데 그럴 때 내가 병원비를 낼 수가 없으니까 분할해서 낼 수 있게끔 이렇게 대출을 받는 거죠. 그래서 대지급 금액이 10만 원 미만이면 3번까지는 나눠낼 수 있고 10만 원 이상 30만 원인 경우에는 8번으로 대지급 금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12번에 나누어서 병원비를 낼 수 있다는 거지요. 이러한 제도를 대지급 제도라고 그래요. 이거는 뭐 여러분이 굳이 그렇게 외우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대상은 이종 수급권자에게만 해당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이번 시간에 한 내용들, 의료급여에 대한 내용들, 이거는 사회복지에 있어서 의료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는가 하는 거 1종, 2종이 있다. 그리고 정률제와 정액제가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다음에 이 정률제나 정액제 같은 경우에도 1종과 2종이 다르다라고 하는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